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 진짜 많습니다. 뭐 공시생인데 2년 동안 준비했는데, 뭐 4년 동안 준비했는데, 8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직 합격을 못한 거죠. 뭐 포기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.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입니다. 2년 동안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? 잘 모르겠다. 이분은 빨리 결정을 하신 편이에요. 2년 동안 준비했으면 충분합니다. 사실 5년, 8년 동안 준비하다가 포기하면 사실 좀 늦어요. 국가 쪽 계열로 가고 싶고 지금은 코딩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막막합니다. 추천 직업이라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흐흐.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, 뭐 추천 직업이라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,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. 왜냐하면 그런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 봤기 때문이죠.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. 뭐 사회적으로 이 직업이 명망받는다. 이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번다. 고등학교, 대학교 때 공과대학을 가야 되고 의과대학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해왔기 때문이죠.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냐, 그 불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요. 그건 한낱 뜬구름 잡는 얘기다.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, 공시생 공화국, 요즘은 조금 덜해졌죠. 급여도 작고 일은 많은데 뭐 퇴근은 빨리 안 시켜주고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. 근데 저도 이런 분 봤어요. 공무원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소위 말하는 직업학교라고 하죠. 뭐 한국 폴리텍 대학교 뭐 이런데 공무원 준비를 N년차 동안 했다.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. 선택이로는 붙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,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공무원 준비 어떤 데드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작할 때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. 내가 2년 안에 1년 반 안에 쇼부 못 치면은 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데 직업을 구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. 근데 1년 반, 2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합격하지 못했다. 자, 그러면은 3년째부터는 붙을 때까지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. 붙을 것 같았으면 벌써 붙었단 말이죠.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족들한테 굉장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. 저는 이 붙을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낭비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손실이죠.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고 뭐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머리에는 소질이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죠? 악발의 근성이 없다라는 뜻이죠. 악발의 근성이 없다. 그리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프로시저가 직업학교 같은 데예요. 뭐 무료교육 이런 거 있죠. 국비 무료교육.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술대학, 폴리텍 대학 있죠. 여기 가보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은 괜찮습니다. 여기 저도 여기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건 말이 안 되죠. 어떤 실천 패러독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커리큘럼을 경험해보고 학습도 해봤단 말이죠. 그러면 이 폴리텍 대학에는 뭐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느냐, 주로 기술입니다. 왜냐하면 기술대학이기 때문이죠. 뭐 기계, 전기, 자동차, 뭐 항공기, PLC 과목도 있고요. 전기전자, 제어, 교육과정이 아주 다양한데요. 3개월짜리부터 뭐 직장인 뭐 교육 이런 것도 있고요. 뭐 6개월짜리, 뭐 1년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. 해보시면은 공부도 재밌고 나를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그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. 이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수업에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를 하세요.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해지세요.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. 근면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세요. 뭐 학습 능력도 사실 중요해요. 그건 당연한 거고, 자,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수업을 임하면서 한 2달, 3달 정도 이렇게 교수님하고 신뢰를 쌓는 거죠.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. 그 과제라든지 뭐 실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는 얘기죠.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싹싹하게 잘 대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술 과정이 수료할 때 교수님이 직업 추천서를 써주십니다. 대기업, 중견 생산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폴리텍 대학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의 끝발이 있으세요.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, 괜찮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폴리텍 대학으로 교수님들한테, 학과장 교수님들한테
학교에 괜찮은 학생들 있으면 좀 보내달라.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? 그런데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. 싸가지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불성실하고 술 마시고 수업 째고 그런 애들은 절대 안 보냅니다. 당연한 거겠죠. 그러니까 꼭 정규 학생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. 나이가 조금 있는데 25세에서 30세 사이 취업과정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교수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가? 그런 수업들을 보면서 어떤 채용 공고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. 이 회사에서 정말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보일 거예요. 이런 수업 과정들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세요. 해주십니다. 자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수업을 열심히 했고 정말 근면성실한 태도로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어떤 교수님이 안 써주겠어요.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보내서 취업을 시키면 굉장히 뿌듯한 일인 거죠. 이 기술대학에서는 취업률이 곧 그 대학의 레퓨테이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양질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. 그거는 학생의 높은 성취도이기도 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도 높은 성취도로 평가받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. 그런 분들한테 아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. 이 방법은 괜찮습니다.